경찰의 마약 수사가 진행되면서 묘하게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유명 인사들이 얽힌 진실 게임. 그들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황하나 또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박유천 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죠. 억울하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했네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무려 수사관이 11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압수한 물건은 이제 그 박스 하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굉장히 이 박유천과 같은 경우에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에서는 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검찰의 이 신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찰이 신체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는데 이 신체 압수수색이 정확히 뭔지 이걸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 이유는 모발 채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약 성분 투약 혐의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만 소변 검사를 이제 통한 간이 검사가 있고 주로 모발 채취를 통한 정밀 감식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그래서 현재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사안인데 보다 좀 이전에 마약을 혹시 투약했거나 장기적으로 투약을 한 경우에는 모발은 한 1년까지도 이제 마약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국과수에 넘어가서 정밀 감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 3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주 정도 후에는 박유천 씨의 모발을 통한 이 마약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 부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뭐 체포영장까지도 신청을 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이 어느 정도 정황 증거 이런 것을 포착한 건가요? 네, 이 사건 자체가 황하나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한데 이제 황하나 씨가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아니면 강요받았던 시점에 대해서 진술을 했을 테고 이 시점에 대해서 경찰에서 특정을 해서 이 박유천의 통신 기록을 이제 들춰봤겠죠. 한데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하나 씨의 진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유천이 황하나 씨 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금 그 증거 포착, 간접적인 증거 포착인 형태인 것이지 마약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하나 씨의 주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연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마약 투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었죠.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박유천 씨 내일 오전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네. 하는데 황하나 씨와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도저히 둘의 말이 맞아지지 않으면 대질 신문의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전에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한 박스 분량의 증거품들을 오늘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은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시일을 미루지 않는다면 내일 출석을 할 텐데요. 네. 일단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 신문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은 증거품과 더불어서 황하나 씨가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이미 결별 후에도 황하나 씨 집을 드나들었다라는 점은 CCTV를 통해서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 기록을 확인을 해서 네. 황하나 씨가 이야기한 그날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라는 게 위치 추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예. 왜 같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아까 박유천 씨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었습니다만 저 외의 이야기가 황하나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은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 좀 위로와 조언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본인의 취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취지라면 왜 황하나 씨 집을 이제 가게 됐는지 네. 거기서 협박을 받았다면 어떠한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다 진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황하나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박유천 씨의 진술을 맞춰보게 되겠죠. 네. 그리고 더 진위에 가까운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풀리지 않는 퍼즐은 대질신문을 통해서 경찰은 판단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네.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 네.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이 검사니까 이게 뭐 투약 100% 투약 여부를 뭐 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확인이 되는 건가요? 10일에서 14일 정도 경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반응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박유천과 같은 경우 음성이 나왔잖아요. 하니까 이제 14일 이내에는 이 안 했다. 마약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최소한 있고 2주간은 안 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모발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년 이상까지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핵심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이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3주 후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경찰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내일 네.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그걸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압수한 한 박스 분량의 물건 중에서 제일 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휴대전화 하나를 지금 입수를 했어요. 네. 그럼 휴대전화 내에 통신 기록들을 볼 테고 제가 보기엔 요즘 버닝썬 사태 이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메신저에서 황하나 씨 내지는 지인들과 황하나 네. 씨를 아는 지인들과 그게 개인 뭐 대화방이든 단체 대화방이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쭉 나올 거예요. 예.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삭제돼 있다면 약간 수상한 정황이 더 짙어집니다. 그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네. 내용을 이제 데이터를 복구해서 들여다보게 되겠죠. 또 하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도 오늘 압수물품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뭐 이 박유천 씨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약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구입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책과 유통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 그렇다면 흔적이- 뭔가 거래 내역에 예. 혹시 포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경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이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밤 사이에 유의미한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즘 활동이 이제 뜸했기 때문인지 박유천 씨 자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땅값까지 물어본 기자들이 네네.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비까지 확인한 또 기자들이 예.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25억에서 27억 정도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박유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강에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이 한남대교 주변에 유명 주택단지에 살았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더 비싼 곳에서 살았었는데 예, 성폭행 관련된 일이 있으면서 이제 그곳이 노출이 됐고 결국은 네. 이 하남이라는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무리를 빚고 나서 네. 이제 나름대로는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그렇죠. 갔던 것 같고 주민들도 뭐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방송인 에이미 씨가 오늘 네, 폭로한 네.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한때 사회적 물의를 빚었었죠. 오늘 갑작스러운 폭로에 나섰는데 네. 남성 연예인이 또 한 명이 지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미 씨는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고 그때 마약 무리가 있어서 추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연예인 못지않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본인은 연예인이었습니다. 예, 연예 활동을 방송 했다고 봐야 활동이 되겠죠.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마약을 혼자 굉장히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폭로를 했어요. 자신이 마약을 할 때 항상 특정한 연예인 A씨, 남성 연예인 A씨가 함께 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마약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과 함께 했다라는 폭로를 하면서 네. 이 A씨가 결국 이 에이미 씨의 마약 이야기가 거론이 되니까 자신은 좀 이제 빠지려고 하고 너 혼자 안고 가라. 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애걸을 하면서 연락도 취해왔고 심지어는 에이미 씨를 통제하기 위해서 성폭행 모의까지 한 것을 나중에 자신이 알게 되고 놀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폭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또다시 박유천 씨가 지금 등장하기 전에 황하나 씨도 연예인 A 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누구냐에 지금 관심이 쏠리면서 또 일파만파 마약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확인은 지금 뭐 연예계에서도 안 된 거죠? 아닙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좁혀졌나요? 지목을 한 연예인이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네네. 이 소속사 측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과거의 정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예. 해줬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조사까지 받았던 사안이다. 군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에민 씨가 거론했던 부분을 위해서 조사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해당 연예인이 강남 피부과 그 다음에 또 신경정신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그때 당시 마침 이제 군에 입대하면서 네. 일반 검찰이 아닌 군 검찰로부터 이제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허리 디스크와 원형 탈모 이런 부분을 해서 정상적인 처방을 받고 프로포폴을 맞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투약 횟수이기 때문에 의존성이나 아니면 또 이 중독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에이미 씨는 그러면 그때 네. 사건 당시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네. 지금 이런 사실들을 폭로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실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성범죄 모의까지도 있었다는 걸 알고 최근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이 연예인과 친분이 있었는데 네. 이 연예인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함께 마약을 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네가 안고 가라. 이게 흔히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죠. 네. 에이미 당신 혼자 안고 가라는 이제 종용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결국은 추방이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 A 씨는 지금 우리나라 국적의 우리나라 연예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발한 연예 활동을 하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복귀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텐데 지금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에이미 씨의 주장은 진실인가 거짓인가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연예인 A 씨의 앞으로의 또 활동이 지금 좌지우지 될 텐데요. 결국은 에이미 씨가 이것은 뭐 정말 연예인을 잡기 위해서 뒤늦은 폭로를 어떤 이유로든지 하는 것인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인지인데 여기서 또 경찰 수사가 좀 난감합니다. 네. 에이미 씨는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미 씨의 폭로가 국내 연예계에 미칠 파장이 커 보이는데 네. 자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 조금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약물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연예계의 진실 공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박유천 씨에 대한 내일 경찰 조사 이후 수사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